자, 다음은 191번 갑시다. 연습 문제 188페이지 191번. 자, 엘리방정식인데. 자, 요거 이제 앞에서 나왔네요. 그죠? 스텝 1 184번이랑 비슷한 문제죠. 자, 연립방정식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공통인 근을 갖는다. 같은 해를 갖는다. 같은 해를 갖는다. 자, 마찬가지 A 값, B 값 때문에 해를 구할 수가 당장은 없다. 자, 그렇지만은 공통인 해라는 거는 이거 14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선은 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요거랑 얘 둘 가지고 먼저 연립을 하죠. 그죠? 자, 4개짜리를 쫙 헤쳐 모아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는 것끼리 짝을 지어서 자, 이놈이랑 x제곱 빼기 y제곱은 자, 요걸 먼저 연립을 합시다. 자, 몇 차냐? 1차, 2차 연립이다. 자, 알겠죠? 1차, 2차 연립은 대입법으로 푸는 게 편하잖아요. 자, 위의 식을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지. 3 빼기 2x로 정리해서 이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된다. 자, x제곱은 냅두고요. 빼기 y 자리에 이거 대입합니다. 3 빼기 2x를 제곱을 하고 자, 이제부터 전략의 계산이야. 자, x제곱 요거 제곱하면 4x제곱인데 빼기니까 그죠? 마이너스 3x제곱 요거 2배 하면은 마이너스 12x인데 요게 있으니까 플러스 12x 3, 3은 9 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하시고 자, 항상 2차 방정식 요거 개수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넘깁시다. 넘어가면은 3x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x 9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6입니까? 는 0. 자, 3으로 나눌 수 있네. x제곱 4x 9는 0 마이너스 3이니까 12.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x 빼기 6 x 더하기 2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6이 나오다가 x 값 구했네.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연립방정식이야. 자, y 값도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은 y 값 1차식에다 대입 1차식 x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7 나옵니까? x가 6 대입하면은 3 빼기 12 마이너스 9가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해를 두 쌍으로 구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해가 두 쌍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두 쌍의 해를 또 나머지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를 두 번 다 대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진짜 단순 계산 문제야. 자, 요거부터 갑시다. x가 마이너스 2고 y가 7인 것부터. 자, 마이너스 2 대입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제곱이니까 4a제곱 y에다가 7 대입을 하죠. 7. 그럼 7, 7, 49인데 빼기야.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은 48이 됩니까? 48. 자, 그래서 a제곱이 12가 되고 a 값은 뿔마 2 루트 3. 두 개 나왔네. 자, 그럼 b도 해야 돼. 또 x과 y 값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 자, 대입을 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에다 7 대입을 하면 그죠? 더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b 제곱은 5가 되어서 b 값도 풀마 루트 5. 그래서 a 값. 자, 문제에서 근데 a와 b가 무슨 수라 그랬다? 실수 그랬죠, 그지? 실수 ab. 구하는 거야, 실수 ab. 그 풀마 루트 3이랑 풀마 루트 둘 다 실수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a 제곱은 12가 되고 b 제곱은 굳이 구할 필요도 없겠네. a 제곱은 12, b 제곱은 그래서 제곱의 합을 요것도 해봐야 돼요. x가 6이고 y가 마이너스 9일 때 또 대입하지 뭐. x에다 6 대입합시다. 그럼 6, 36 a 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하면은 81 넘어가면은 플러스 80이죠. 플러스 80. 그래서 a 제곱을 구하면은 약분합니다. 약분 뭐로 됩니까?
4로 됩니까? 4, 9. 자, 그래서 a 제곱이 9분의 20이 나옵니다. 물론 a 값까지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실수 맞죠? 자, 그다음 b도 구해봐야 돼요. b도 x에다가 6 대입을 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하면은 b 제곱이 마이너스 3이야. 아, b를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실수다 아니다? b 값은 허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a 값은 실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b 값이 허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 ab를 만족하는 값은 a 제곱이 10이고 b 제곱은 5. 뭐예요? 다 계산 문제예요, 그죠?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대입법으로 해서 2차 방정식 열심히 계산해서 이 답 두 개가 나오는 걸 둘 다 해봐야 된다.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다음은 192번 연립방정식입니다. xy의 합. 근데 a는 모르겠어. 밑에 것도 보니까 뭐 제곱 제곱의 합도 있고 곱. 딱 보자마자 뭔가 하고 싶은 거 보이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칭형이다, 그죠? x랑 y 자리 바꿔봐야 주어진 식이랑 바꾼 식이랑 연립방정식이 똑같을 거예요. 자, 대칭형은 합곱 이용하라고 그랬어. 자, 우선 여기서는 합이 나와 있네, 그죠? 합은 얼마 다는 모르지만 합이 요 식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합은 뭐 일단 구해진 거고. 그러면 뭐만 구하면 되냐? 그지? 곱만 구하면 되냐. 자, 밑에 식도 찾아보니까 여기 제곱 제곱 보이죠? 제곱 제곱의 합은 x 플러스 합의 제곱에다가 빼기 2xy를 하는 건데 여기 xy가 하나 더 있으니까 결국은 빼기 그냥 xy랑 같은 거지. 그래서 요 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합 곱 모양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게 이거더래. 3a 제곱 빼기 4a 플러스 2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x 더하기 y는 나와 있죠, 그죠? x 더하기 y는. 그래서 x 더하기 y 자리에다가 2a 빼기 1을 대입을 해서 2a 빼기 1의 제곱을 대입을 해서 곱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거 쭉 계산해서 xy의 곱은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xy를 이항을 하면서 요거를 빼가지고 계산하면 돼. 이항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지? 자, 바로 정리합시다. 그럼 xy의 곱은 xy의 넘어갔고 요거 전개한 거에다가 이거를 이항해서 뺄 거야, 그지? 그럼 4a 제곱인데 3a 제곱이 넘어오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마이너스 4a가 넘어오니까 어때? 마이너스 4a 날라가네, 그죠? 없어지고 요거 제곱하면 1인데 2가 넘어오니까 빼기 1. 자, 그래서 요렇게 xy의 곱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합곱을 다 구했네. 합은 2a 빼기 1이고 곱은 예곱. 곱은 a제곱 빼기 1이고 요거는 이제 연립을 풀 건데 또 합곱 나오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지? 2차 방정식을 만들자. xy를 두 근으로 보고 자, t제곱 합이 2a 빼기 1이니까 개수는 2a 빼기 1에 부호를 바꿔서 개수 들어와야 되고 곱은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자, 문제에서는 이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래. 실근을 갖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x과 y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x과 y 값이 실수다. 그럼 이렇게 합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과 y 값으로 보고 식을 세운 거니까 두 근이 x, y 값인데 이놈의 실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요 2차 방정식은 실근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이다. b제곱. 짝수 공식이 아니네. 자, 전체 제곱 봅시다. 바로 정리할게요. 4a 제곱 마이너스 4a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부호 주의하시고 0 이상 실근 날라가고 1차 공식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그래서 a 범위가 4분의 5 이하 이렇게 a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범위를 구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 가장 큰 놈은 1 되겠죠, 그죠? 1. 자, 합곱 대칭형 합 구하고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곱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결국 마무리는 판별식이다. 실근 갖는다. 요 2차 방정식이 실근 갖는다. 판별식 몇 이상.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계산 실수 없이. 자, 그 다음 193번. 여기도 앞에 했던 것 공통근 문제네요. 그죠? 공통근 문제. 자, 근데 이 방정식이 또 2차 방정식보다 더 복잡해. 3차 방정식이야. 안만 봐도 뭐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3차 방정식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해를 구할 수 없고요. 인수분해는 안 되고. 자, 두 개가 공통근을 갖는데 자, 뭔가 이 모양이 예쁘게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니까 또 A 빼기 B, A 빼기 B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빼기 B로 묶어내고 A 빼기 B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항상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자, 묶어내면 남는 게 K제곱 빼기 K는 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또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0 되는 경우, 얘가 0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생기겠지, 그지? 자, 우리가 다 해봐야 돼. 고등학교 수학은 그게 큰 차이점이라 그랬지. 중학교 수학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A 빼기 B가 0인 경우는 결국 A랑 B랑 같은 경우, 그지? A랑 B랑 같은 경우에 뭘 확인해봐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요거 오직 하나의 공통근. 오직 하나의 공통근. 자, A와 B가 같아버리면은 이 원래 주어진 3차 방정식 두 개가 어때? 그죠? A랑 B랑 같고 요것도 A, B랑 같아버리면은 두 3차 방정식이 똑같잖아, 그지? 하나도 이거고 A랑 B랑 같은 거니까. 밑에 것도 B 자리에 A를 대입을 하면은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두 개가 똑같은 3차 방정식이야. 그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 그지? 여기도 근이 3개가 나올 거고, 밑에도 근이 3개가 나올 건데, 뭐야, 같은 식이니까 근이 3개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공통근을 3개를 가집니다. 오직 하나 가질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지금 요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공통근이 3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경우를 해봐야 되겠네.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는 또 잘 보면은 요 K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죠? 요 놈이 0 된다는 소리는 요 K로 묶어내면은 K 빼기 1. 자, 그래서 또 K 값이 두 가지가 생겨. K가 0일 때 또는 K가 1일 때. 자, 그럼 K가 0이 또 될까 확인합시다. 공통근이 오직 하나 생길까? 자, K가 뭐라 그랬냐면 K가 공통근을 K라고 잡았단 말이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럼 K값 0을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 K값 0을 대입을 하니까 0, 0, 0 되는데 1은 0. 등식이 성립 안 해. 그치? 그래서 K값 0은 또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남은 게 K값 1밖에 안 남잖아. 그치? 자, 그럼 또 K값 1. K는 또 뭐라고 그랬다? 공통근. K가 공통근. 그럼 1을 공통근으로 가지면은 얘도 1 만족하고 얘도 1 만족하는 거니까, 그지? K가 1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밑에 대입하도 똑같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은 A 더하기 B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라는 요런 값을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은 그 공통근이 딱 1이 될 때는 나머지는 안 돼. A, B가 같아도 공통근이 한 개가 안 생기고 세 개 생기고 K값 0은 또 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공통근을 오직 하나 가질 때 그때 공통근 K값은 1이다. 공통근은 1이다. 근데 관계식은 A, B의 합은 마이너스이다. A, B 값은 아직 몰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또 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요 조건이. 곱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합구했고 곱구했으니까는 구하는 게 이거였네? 제곱. 야,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이 모양 나오면은 항상 요 곱셈 공식부터 먼저 떠올려주면은 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합을 구하라 이 소리다. 이걸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면서 A 더하기 B를 어떻게 구하지? A 더하기 B를 어떻게 구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A 더하기 B가 나왔고 D만 하면 되겠죠, 그지? 합은 마이너스니까 제곱을 하면은 4.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대입하면은 8 해서 결국 답은 자, 공통도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공통거를 문자로 잡고 출발을 한다. 여기 1단계. 두 식에다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데 적당히 더하는 방법도 있고 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문제마다 달라요. 더하거나 빼는 이 결과가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게끔, 이게 인수분해 되게끔 인수분해 되는 식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각각이 0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가면서 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 답 찾는 문제. 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직접 풀면서 알겠죠? 자, 다음 194번. 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 아직 n값 때문에 뭐 해를 구하기도 좀 그렇네요. 그죠? 구할 수도 없고.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실근이 아니고 정수되게 하시오. 근이 정수되게. 실근하면은 뭐 써먹으면 돼? 실근이면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정수라 그랬어. 물론 뭐 정수도 실수이긴 하지만 정수되는 조건 만족하게끔 n 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2차 방정식인데 근을 못 구하고 있어 지금. 알겠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못 구하면은 어떤 스킬? 어떤 스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라. 힘들게 막 근의 공식 쓰고 있으면 더 복잡하다. 자,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가지고 또 잡자마자 생각나는 거 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빼기 1 도주하고 두 근의 곱은 그대로네 2m 빼기 1. 자, 이렇게 해서 식 두 개를 세웁니다. 자, 또 확인합시다. 문자 알파 베타 두 개 만들었는데 원래 문자 m 총 문자가 3개야. 문자 3개인데 식이 몇 개야? 2개. 하나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숨어있는 조건 여기 정수 조건이 있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정수냐? 두 근이 정수인데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잡은 이 알파 베타가 지금 정수인 거야. 이 알파랑 베타를 우리가 지금 정수라고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파 베타 두 새로 만든 문자의 부정방정식으로 해결하면 돼. 알파 베타가 정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자 m 하나 우리가 소거를 할 거 없앨 겁니다. 그래서 뭐 m으로 정리해서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m, 2m이니까 요 개수 2를 맞춰서 그지? 덧셈 뺄셈으로 풀어도 되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자, 위에 거에다가 m 개수 2로 맞추기 위해서 2를 곱할게. 그러면은 2알파 2베타는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m 빼기 2가 되고 밑에 식 알파 베타는 그대로 두고요. 2m 빼기 1. 그러면 이제 2m, 2m, m을 어쩔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둘이 딱 뭐 해주면은 그지? 탁 더해주면은 m이 없어지고 알파 베타만 남습니다. 자, 그럼 덧셈을 할 때, 자, 곱부터 먼저 쓸게. 곱, 알파 베타 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여기 2알파 2베타는 날라가고 더해주면은, 자, 요런 모양이 됐어. 자, 요 모양을 만족하는 정수 알파 베타. 자, 요 모양, 우리 앞에서 풀어봤어요. 필수예제 할 때. 이거. 정수 부정방정식이 나오면 했죠. 정수 부정방정식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그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결과도 정수. 우리 여러분 정수랑 친해져야 돼. 자, 그래서 곱셈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좌변을 인수분해를 할 거야. 곱셈식으로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 당장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랬어. 항이 3개짜리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어거지로 그지 어떻게 해서든 곱셈식으로 만들어야 돼. 자, 하는 방법. 일단 알파 공통인수 하나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 더하기가 생기죠. 그래서 묶어냈을 때 요 모양, 묶어내고 남은 모양을 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만들어주자. 일단 똑같은 모양을 왜 만들어주냐? 공통인수로 묶어내려고. 공통인수 만드는 거를.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2, 요 앞에 모양은 알파로 묶어내서 얘가 된 거고, 새로 만든 모양을 뒤에 똑같이 만들어준다? 공통인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 근데 원래 뒷부분에 남은 식이 2베타, 그치? 원래 남은 게 2베타니까 요 개수 2를 맞춰줘야 돼. 베타 더하기 2를 만들면서 베타의 개수는 2로 맞춰야 되니까 요 괄호는 그대로 두고 요 앞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하는 거지. 그래야 이렇게 전개했을 때 2베타가 생기니까. 자, 근데 원래 식이 없던 플러스 4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지? 자, 참고로 이건 아직 덧셈입니다, 덧셈. 그래서 플러스 4가 생겼으니까는 이 플러스 4가 좌변에 새로 생겼단 말이야. 새로 생긴 만큼 등식이니까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4를 더해주면 맞춰주면 되지 뭐. 이거 이해됩니까?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맞춰줬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만큼 우변에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베타 더하기 2, 베타 더하기가 공통인수가 생겼고 뒤로 묶어줄게. 그럼 앞에 남는 게 알파 더하기가 남는 거죠. 그치? 자, 우변을 계산하면은 뭐야? 아우 간단 1이 됩니다. 자, 요 방법. 그러고 나니까 이 괄호 두 개의 곱셈식이 되었고 는 1이 되었잖아. 자, 그래서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 2를 더해도 정수, 정수. 곱해서 1 되는 거. 곱해서 1 되는 게 뭐냐? 1 곱하기 1은 1이 있을 거고 정수니까 마이너스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바로 볼게요. 알파 더하기 2가 1 되는 알파 값은 알파 더하기 1 되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베타 더하기가 1 되는 베타 값은 이것도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그때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마이너스 1 되는 베타 값은 그래서 알파 값이 이렇게 하나 베타 값도 하나 알파 값 이렇게 그래서 해가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두 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이제 뭐도 구할 수 있냐? m도 구할 수 있겠지 뭐 m. 알파 구한 베타 값을 알파 베타 구한 값을 뭐 앞에서 구해놓은 식 두 개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럼 m은 얼마냐? m은 1이 나오니까 요때 또 m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고 m이 그래서 m 값이 1이랑 5 둘 다 정수 맞죠? 정수 맞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정수. 이 문제. 부정 방정식으로 풀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출발이 중요하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라. 근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두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그래서 식 두 개인데 문자는 세 개. 식이 하나 부족해. 근데 우리가 잡은 알파 베타 값이 정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이라는 문자를 없애서 알파 베타만 남는 식을 만든다. 이제 이 모양을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이 좌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래서
공통인수 일단 있는 것 알파로 묶어낸 다음에 그 남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공통인수를 그냥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타 더하기 똑같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래 식이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개수 2는 앞에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값을 우변에 똑같이 맞춰주는 거 이렇게 해야 공통인수로 묶어내서 곱셈식이 된단 말이야. 자 마무리는 곱해서 1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문제이기도 하여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쭉 계산하는 문제.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을 연결하는 문제 아주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자, 꼼꼼하게 항상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된다. 195번. 조금 귀찮은데 또 나왔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연산, 그지? X, Y 계산을 새롭게 약속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근데 X랑 Y를 이렇게 동그라미 계산을 하는데, 어떨 때는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되고, 어떨 때는 2Y. 결과가 또 두 가지가 생겨. 그럼 어떨 때 얘가 어떻게 되겠냐? 요 뒤에 게 중요한 거지, 요 괄호이. X 값이랑, 요 앞에 있는 X랑, 뒤에 있는 Y 값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앞에 놈이 크면은 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x로 하라. 앞에 부호를 바꿔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뒤에가 크면은 뒤에 거 y의 2배로 계산을 하라. 그지? 자, 그런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요런 연립방정식을 만들래.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래. 뭐 앞에 거야 뭐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요 뒤에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계산 들어있지, 그지? 그럼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식이 요 식이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둘 중에 뭐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얘냐 얘냐를 뭘로 나눠 생각하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동그라미 계산이 어떻게 정리된다? x 동그라미 y는 위에 걸 만족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x가 된다. 그지? 오식들이 마이너스 x. 자, 근데 그걸 이제 정리해서 연립을 푸는 거죠. 자,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그럼 지금 요 경우에는 요 우변이 마이너스 x가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 좌변은 그대로 두고요. 2x 플러스 y 빼기 1은 좌변은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래서 요 연립을 한번 풀어라 이 말이에요. 자, 계산해야죠. 근데 이제부터 계산. 자, 위에 거 정리합시다. 넘어가면은 4x 빼기 y 제곱은 0이 되고 자, x 넘어갑시다. 3x 더하기 y 빼기 1은 자, 요렇게 해서 위에 거는 2차, 밑에 거는 1차. 그래서 2차, 1차 연립이다. 그럼 어떤 방법이 좋다? 2차, 1차 연립. 대입법으로 해도 되고 여기는 XX 문자를 맞춰서 없애줄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입법입니다. 자,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해서 y는 정리하면은 1 빼기 3x 그 y 정리한 1 빼기 3x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계산합시다. 계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빼기 y 자리에 1 빼기 3x 대입을 해서 제곱는 0. 자, 정리합시다. 자, 3x 제곱하면 9x 제곱인데 앞에 빼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빼기 있으니까 플러스 6x 근데 앞에 4x가 있네. 플러스 10x 제곱하면 1인데 빼기니까 빼기 1은 0. 자, 항상 양수 만들어 줍니다. 양배를 마이너스 곱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예요. 자, 인수분해 됩니다. 19, 11, 땡땡. 그래서 x 빼기 1, 9x 빼기 1. 2차 방정식 x값 1, x값 9분의 1까지. 자, 끝나면 안 돼. 또 y값 x가 1이면 x1 대입하면은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또 x가 9분의 1이면 y값은 여기다 9분의 1 대입을 해야 되거든. 1 빼기 9분의 1 하면서 1 빼기 3분의 1이니까 그럼 3분의 2가 됩니까?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더라.
자, 근데 과연 이 세상을 구했을 때 또 여러분 이게 답이 될까? 그러니까 힘들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여러분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돼 항상 여러분, 그렇지? 시작보다 더 마무리가 더 중요한데. 그럼 이 둘과 답이 될까? 뭘 보고 확인한다? 여러분 제발 이 x 범위 첫 번째 이 조건 있잖아. 지금 우리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이 조건 하에서 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걸 생각을 했는데 막 계산하다 정신 팔려가지고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이 조건을 절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꼭 써놔. 꼭 써놓고 별표 꼭 쳐. 이렇게 표시. 응? 아니 써놔도 나중에 여러분들 또 이거 마지막에 까먹는단 말이야. 그지?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아주면은, 그지? 요 뒤건 안 되겠죠, 그지? y가 다 커버리니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x 해는 x는 1, y는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더 해야 돼, 그죠? x가 y보다 어떨 때? x가 y보다 작을 때, 요때도 한 번 또 해야 돼. 자, 별표 엄청 중요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또 하지 뭐. 자, 이것도 3x 빼기 y 제곱은 그러면은 x가 y보다 작으면은 결과는 요건 2y가 된다는 거죠. 2y. 자, 밑에 것도 2x 플러스 y 빼기 1은 우변은 2y. 자, 그 다음 또 열라씩 계산해. 자, 위에 거는 그냥 냅두고요. 밑에 거 y는 정리할게. 아니면 이건 x는 편합니까? 아니겠다. 어쨌든 y는 갑시다. 자, y는 정리하면은 요 y만 하나 넘겨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넘겨주면 y는 2x 빼기 1. 자, y값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아, 두 번 해야 되겠네. 하죠 뭐. 3x 빼기 y 자리에 2x 빼기 1 제곱을 하고 는 또 y 자리에 2x 빼기 1. 자, 정리합시다. 여기 제곱하면 4x 제곱인데 빼기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4x 7x 그지? 제곱은 1인데 빼기 1 분배법칙 4x 빼기 2. 자, 이 창에 그래서 양수 만드는 거 오른쪽 넘길게요. 4x 제곱. 자, 7x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 자, 1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되겠네요. 4, 1, 1, 1. 4가 빼기 그지? 그래서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하나 나오고 또는 x값 1. 자, y값까지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은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y값은 얼마냐? 2를 곱하고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x가 1일 때 y값은 x1 대입하면은 y값도 1 나옵니까? 그럼 이 두 개 중에 또 누가 해가 되냐? 아까 별표처럼 보이죠 이제? x가 y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는 같아버리네. 그럼 안 될 거고. 그럼 얘는 또 어때? 누가 더 크냐? 음수니까 그죠? 음수니까 x가 더 큰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야. 여기서 답이 되는 게 없겠네, 그죠?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를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되는데, 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푼다. 항상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 때 이 주어진 조건 반드시 써놓고 표시를 꼭 해놔야 된다. 써놔도 까먹는데, 그죠? 왜냐면 계산이 기니까. 요건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계산도 뭐 많긴 하지만은 반드시 이 조건에 맞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또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허무하지. 열심히 계산했는데 답이 없어. 뭐 어떻게 해? 어쩔 수가 없지 뭐. 자, 그리고 뭐 결국은 1차, 2차 연립은 기본적으로 대입법으로 푸는 거 기본이고요.
자, 분수도 많이 나오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96번 마지막 실력원 문제. 자, 개수가 실수 봐보세요. 왜 하필 굳이 개수가 실수? 왜 굳이 얘기하고 있을까? 좀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이면은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개수가 실수. 3차 방정식. 우리 앞에서 배운 3차 방정식. 개수 A, B, C는 실수인데 보세요. 한 근이 어떻게 무슨 근이야? 한 근이 I가 있는 허근이다. 한 근이 허근이다. 자동으로 나오죠? 다른 한 근은 1 빼기 루트 3i. 네? 켤레 복소수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근데 또 많이 해봤는데 3차 방정식 근은 3개이기 때문에 근 2개 알았고 나머지 한 근 모르니까 적당히 문자로 잡죠. 이렇게 3차 방정식 나오면 그리고 기본이지. 그리고 또 3차 방정식 나오는데 3근 잡았어? 그럼 또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잖아요. 그지? 근 3개랑 개수 관계식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쫙 흐름이 쫙 흘러야 돼. 이 정도는. 자, 근데 이제 이 3차 방정식이 요 2차 방정식과 공통인 근을 갖는데 오직 한 개 더래. 또 나왔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인데 그게 또 실근이더래. 실근. 공통인 실. 근데 방금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하는데 요거 2개 허근 구해놓은 거 있잖아. 허근 2개 구해놓았으면은 나머지 하나 K가 이게 실근이거든. 이게 실근.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지금 실근 한 개를 갖고 있어. 근데 뭔지 몰라. K라고 잡았어. 근데 이놈이 요 2차 방정식이랑 같은 실근을 갖는데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실근 K가 요 놈이 요 2차 방정식에도 근이 되어라 이 말이잖아. 그지? 실근이 되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도 요 3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요 K를 실근으로 갖기 때문에 관지니까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그지? X값 K를 대입을 해주면은 K제곱 AK 플러스 2는 뭐 요런 근이니까 대입한 식으로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당장 뭘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차 방정식 세근 하면 또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씁시다. 세근의 합, 세근의 합, 세근의 합. 쭉 더하면은 i는 날라가고 세근의 합은 2 더하기 k가 되죠. 그놈이 요식에서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그지?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은 두 개씩 곱한 거지. 자, 곱해봅시다. 얘네들이 곱하면은, 자, 식 써볼게요. 1 더하기 루트 3i랑 1 빼기 루트 3i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해주고, k 1 빼기 루트 3i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해주고, k 1 더하기 루트 3i. 그게 요 3차식에서 A분의 C, 그지? 그냥 B는 B. 자, 좀 길긴 하지만 뭐 계산 정리하면 별거 아닙니다. 자, 곱셈을 합시다. 켤레 복소수니까 1 루트 3 제곱하면 3, 둘이 더하니까 4가 됩니다. 자, K가 생기고 여기 K가 생기고 2K. 어라? 얘는 없어지네, 그지? 정리하면 그냥 는 B. 식은 복잡했지만 정리하면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다 곱한 거거든? 자,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였어? 4였습니다. 여기다 K를 곱하는 거니까 세 근의 곱은 4K가 되고 그놈이 마이너스 1분의 D 마이너스 C까지.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로 식 하나, 둘 이렇게 3개도 찾을 수가 있어, 그지? 그리고 처음에 K를 대입한 거 총 식이 하나, 둘, 셋, 4개를 알고 있어. 자, 문자도 보세요. A, B, C랑 K. 문자도 4개인데 또 식도 4개야. 그럼 이거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연립을 하냐? 요 2차식을 잘 보면은 K랑 A랑 문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K랑 A랑 요거 첫 번째 식에서 보면 K랑 A랑 있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를 연립을 하는 거죠. 얘네 둘이를. 그래서 요거 위에 거는 K가 있는 2차식이고 밑에가 있는 거는 1차식이니까, 그죠?
대입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식 요거에서 대입법으로 할 건데 여기 k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a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지. a는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래서 a는으로 정리한 거를 여기다 싹 대입을 하면은 자, 그 다음 계산 자, k제곱 냅두고 대입법입니다. 자, a 자리에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대입을 하고 거기다가 k 곱하고 그럼 봐봐 이제 k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자 k 제곱이 있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k 제곱 k 제곱 날라가네.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k k 값이 1 나왔습니다. k 값이 1 나왔습니다. 그럼 k 값이 1이 나오면 어떡해? 대입만 하면 되지 뭐. k 값 1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k 값 1 집어넣으면은 a 값 나오겠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k 값 1 집어넣으면은 a는 마이너스 3. 또 k 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b가 있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b 바로 나오네? b는 6이고. 또 k 값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c가 4니까 c는 그래서 이렇게 a, b, c 값이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다. 자, 이 문제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뭐 공통인 실근이 뭐 k인 거는 결국 마무리는 연립방정식,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은 일단 크게 계산은 기본이 돼야 돼, 여러분. 계산이 기본이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또 답을 찾는 이런 것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연습 문제 마무리할게요.